지난 주말 뉴욕 시장은 백신 기대감으로 3대 시장 모두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국내 시장이 주말에 그 혼조 장세로 마감이 됐는데 이번 주에 재상승 여부를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시기 바라고요. 신규 회원들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주요 이슈들을 보면 미국은 소매 판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 예정돼 있고 중국도 소매 판매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돼 있는데 우선 중국 지표들은 굉장히 좋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소매 판매도 5.0%, 그다음에 산업 생산은 6.7%, 그리고 10월 고정자산 투자도 1.6% 신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6일 날에 시장은 굉장히 좋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고, 17일 날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를 보면 생각보다 이제 소매 판매 지수가 그 컨센서스보다 적은 0.05%로 예상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핵심 소매 판매도 0.8%, 다만 산업 생산은 1.0%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별한 주간 지표들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근접하는 이런 시장 흐름에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지금 현재 언택트와 콘택트가 그 관련주들이 시속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주말에 카니발이 한 7% 올랐고, 델타 항공이나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도 4%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에 컨텐트 관련주들이 다시 재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국내 시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 같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지수의 움직임은 코스피가 2498인데 95를 이제 93인데 95를 찍고 나서 가격 보정 작업을 보였는데 여전히 상승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고요. 외국인은 선물과 코스피를 동시에 매수하는데 11월 달 시장의 주역은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시장을 끌고 가는 한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고, 외국인이 최근에 주가를 집중하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또 최고치를 경신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먼저 선점에서 올라갔던 최고치를 기록했던 삼성 SDI 이런 쪽은 조정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콘택트 관련주들이 다시 네이버나 카카오가 오름세를 보였지만 그동안 지금 현재 또 중간에 올랐던 시크릿컬한 업종들은 조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 자체는 지수가 위로 2550영역 여기까지 열려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주초에도 믿으면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온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계속 힘에 붙이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세로 진행됐는데 시장은 결국 이제 지수가 위로의 변화를 주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고, 개인들의 매수세도 어느 한쪽으로 특정 분야로 집중되는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지금 2490영역대에 왔다는 걸 감안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830영역에서는 저점 매수가 일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1차적으로는 851, 2차적으로는 870영역까지 열어두는 매수 전략 유효하겠고, 아래로 밀더라도 830선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유효하다. 그러나 시장은 종목별로는 짧게 시장은 치고 빠지는 이런 전략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봅니다. 역시 지금은 백신 관련주들과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대중국 관련주들이 최근에 와서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연결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1월 16일 단기 및 스윙 베스트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태웅로직스입니다. 태웅로직스는 3자 물류회사입니다. 3자 물류회사인데 독특하게 대기업을 끼고 있지 않았다는 게 이게 특징이고요. 복합 운송 그리고 복합 물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국제물류와 CIS 물류의 프로젝트가 조금 더 확장되는 이런 시장 흐름이고 주로 뭐 석유화학 업체들이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보면 아주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가격 보정 작업을 거쳤는데 주초의 시장 흐름도 5,600원, 5,600원에서 5,450원까지는 적극적인 매수, 5,2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상단은 6,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YBM넷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서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9월 이후에 최다의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다시 시장은 거리두기의 어떤 단계가 격상이 되고 교육도 온라인 교육의 어떤 흐름들로 연결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일 수가 있다. 주말에 10,000원대를 살짝 넘고 가격 보정 작업이 나왔는데 9,800원에서 9,550원까지 매수하고 9,200원을 손절 라인 상단은 11,000원까지 오픈하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소록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 있는데 42,950원 찍고 나서 밀고 있습니다. 소록스는 실내등 같은 특수 등과 관련된 다양한 LED 조명을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업황이 약 한 24년 정도의 업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점에서 짧게 끊어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42,500원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개인의 매수가 2만 원부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일 그 시장 흐름에서도 2만 5천 원 이하 적극적인 매수의 구간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물론 이제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종목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2만 2천 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가고 상단으로는 위로 올라갔을 때 3만 원까지 오픈하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끊고 위로 변화를 주고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익을 주고 내려오면 본전이 손절 라인이고 이익을 주지 못했을 때는 23,000원의 네크 라인을 반드시 준수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HSD 엔진입니다. HSD 엔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해운 업체들의 어떤 주가들이 좀 심상치 않고 조선의 업종들이 좀 심상치 않죠. 일단 3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11억 정도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방형 스쿠터를 설치해서 선박 입항이 이제 금지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개방형 이제 스쿠터 설치 선박들은 입항이 금지되니까 LNG 추진 엔진의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LNG의 어떤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 이 신조선 교체 수요가 증대가 될 것이고 이럴 때
그 HSD 엔진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5,250원, 5,250원에서 5,100원까지 매수하고 4,800원을 손절 라인 잡고요. 상단은 6,300원까지 오픈하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태경케미칼입니다. 미국 시장도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백신 중에서도 화이자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근데 화이자의 백신의 어떤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온 상태로 운반하고 배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체 탄산가스, 이제 드라이 아이스가 필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 탄산가스 제조업체인 태경케미칼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로 만약에 주체 조정이 나온다면 얘는 14,200원부터 13,600원까지 매수하고 12,000원을 손절 라인, 상단으로는 16,500원까지 오픈하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현재 김대욱 대표가 추천했던 종목군들이 매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어떤 기념을 토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여러분들 그 호응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전략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꼭 성공 투자 이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